안녕하세요. 하이투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박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자체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한 충격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실상 8월 소비자 물가 자체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쇼크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혼란을 좀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8월 소비자 물가 쇼크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천연가스의 불안, 거기에 따른 전력가스의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한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겨울철에 유럽이 심각한 에너지 대란을 겪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이제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그러니까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이제 표현을 조금 가끔 썼는데요. 결국 유럽이 과연 겨울에 이 천연가스의 혼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라는 부분 자체는 유럽 경제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물가, 글로벌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유럽의 그 에너지 문제를 조금은 심도 있게 좀 다뤄보기 위해서 유럽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자료를 발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일부에서는 제가 그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가 혹시라도 초래하게 될 여러 가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 2부에서는 저희 주식 시황 담당자가 이러한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가 우리나라 산업 또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사실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은 안정세를 조금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추세인 상황들이고요. 그것 때문에 유로화, 제가 이제 역추를 하지만 유로화 가치 자체가 1대1을 깨는 이제 페리티 수준이 이제 깨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 아직 겨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10월부터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그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는 계속 그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금융시장에 계속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잘 느끼는 가격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가로 원유 환산 기준으로 해서 과연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환산을 해봤는데, 지금 브렌트유가 아시겠지만 100불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을 원유 환산으로 이제 저희가 가격을 좀 환산해 보면은 거의 400달러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배럴당 100달러인 어떤 원유 가격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4배 수준의 천연가스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 자체가 당연히 유럽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가계 전력 가격이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그 전력 비용 이러한 것들을 상당 부분 상승시키면서 물가 압력뿐만 아니라 경기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분명한 것 같고요. 유럽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다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떠한 문제들이 좀 발생할까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력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 심리 자체도 상당히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전력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가동 자체를 상당히 중단시킬 수 있는 위협이 있고, 거기에 지금 EU에서 지금의 그 공급 상황으로는 겨울을 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배급제를 이제 실시할 가능성마저도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너지 배급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동률 자체가 많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생산의 감소, 그것이 또 글로벌 공급망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당연히 실업률, 고용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뭐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가치가 하락을 있지만 이 하락 추세 자체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유럽에서 자금들 자체가 이탈할 수 있는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좀 불안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찌 보면 이 경제적인 부분보다 이제 사회적인
불안 증폭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서민 같은 경우 워낙 에너지 지출이 많다라고 보니까 상당히 좀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시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커지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극우, 국자의 어떤 정치 세력 자체가 확산이 하면서 소위 말해서 반EU 정서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유럽 각국에서 사실은 시위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자체가 이러한 분위기를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서민들의 반발에 사실은 그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에너지 지출과 관련된 보조금 같은 거를 많이 확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이 유럽의 어떤 재정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럽 재정 위기와 비슷한 신용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저희가 좀 본다라고 하면 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용 위기가 동반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있다라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무래도 그 신용 위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이라든지 유럽 재정 위기를 보면 유럽의 투기채 스프레드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좀 초래를 했고요. 뭐 가장 가까운 근래는 이제 팬데믹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도 신용 리스크가 상당히 이제 불거졌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팬데믹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상당 부분 이제 신용 우려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그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물가와 관련돼서 유럽의 지금 이 에너지 대란 문제 그것이 조금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신냉전 분위기 자체가 확산되는 이러한 분위기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물가와 관련돼서 공급망 자체가 상당 부분 흔들린다. 과거 90년대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글로벌 공급망 체제 자체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각종 이벤트로 이제 불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모습들 자체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물가 잡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결국 우리가 유럽 재정 리스크, 유럽 에너지 리스크를 바라보는 하나의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80년대 초반을 자꾸만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이 동반됐고 또 금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던 어떤 그러한 아픈 경험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이제 80년대와 사실은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뭐 미국도 뭐 큰 범위에서 마찬가지긴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 자체가 이러한 80년대 초반과 같은 여러 가지 좀 애로 사항에 좀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정말 유럽이 80년대 초반과 같은 뭐 80년대 초반 하면 영국 병이라고 해서 영국 경제가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로 좀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우리가 유럽 에너지 리스크를 결국 주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조금은 좀 부정적인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그 유럽이 겨울철 이 에너지 리스크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가 우리가 그 천연가스 공급 자체를 이제 겨울철에 중단한다라는 전제를 이제 깐다라고 보면 결국 그 유럽 입장에서 지금 서둘러야 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천연가스 재고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쌓아놔야 그러한 충격에 상당 부분 대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유럽이 이러한 그 겨울철 에너지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천연가스 재고를 좀 빠르게 쌓고 있고 또 그 재고 쌓는 속도 자체가 당초 그 목표했던 거를 좀 초과될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그 10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그
저장 탱크의 85% 정도를 이제 채울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84%를 채웠기 때문에 일단 재고를 쌓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좀 피할 수 있는 어떠한 좀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의 흐름일 텐데 지금 미국 에너지청에서 전망한 걸 보게 되면 유가는 내년에 추세적으로 좀 하향 안정되는, 그래서 한 80불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약간의 뭐 등락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 즉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가격 전망 자체, 특히 이제 미국 에너지청에서 전망한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최악의 국면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희망을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 미국 에너지청에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자체를 좀 하향 안정을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는 생산 자체가 상당 부분 내년에 뭐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급 자체가 내년 이제 봄을 좀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부담이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국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겨울만 지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런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유가 자체의 어떤 추세적인 하향 안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에너지청 그 자료에서 하나 좀 주목이 되는 게 이 주택용 전력 가격인데 결국 내년에도 한 3%, 올해 한 8% 가까이 이제 올라가는 거를 전망하는데 내년에도 한 3% 정도 올라가는 거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그 에너지와 관련된 불확실성 자체는 상당 부분 지속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이 뭐 물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비 지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이런 재고도 말씀드렸고 뭐 미국 에너지청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과 관련된 전망도 사실은 조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것은 사실 전망인 거고 또 이제 재고량이라는 부분 자체는 또 그만큼 소비를 하게 되면 또 빨리 소진되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겨울철과 관련돼서 고비 시점은 아마 11월과 2월 사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5년치 유럽과 독일의 그 재고 비축량 중에서 이제 소비로 이제 빠져나가는 유출량 추이를 보게 되면 11월부터 1월까지 2월까지가 결국은 재고를 이제 빨리 소진하는 어떤 그러한 시기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유럽이 충분한 재고를 쌓고 있지만 겨울철에 이 재고량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가 다시 얘기될 수 있고 그것은 천연가스 가격을 다시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뭐 어떤 경제적인 요인, 뭐 이렇게 지금 이유가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사실 좀 피고 있지만 저희가 이러한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기후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이상기온, 특히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고 또 유럽 같은 경우 가뭄 문제,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가뭄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만약 겨울이 뭐 따뜻한 겨울이면 그나마 좀 상당히 다행일 텐데 예상과는 달리 정말 심한 추운 겨울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소비 자체, 난방이 결국은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에너지와 관련된 재고 자체가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겨울철 날씨 자체도 우리가 조금은 계속 봐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황 자체도 상당히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다행스럽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세를 피면서 조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뤘던 영토 자체를 이제 회복하는 어떤 이러한 좀 모습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인데 이렇게 그 러시아가 이제 수세를 몰리다 보니까 결국 소위 이제 뭐 핵테러라고 얘기하는 뭐 자포리자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핵테러를 혹시 벌이는 게 아닌가 또는 이제 전면전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도 사실 동시에 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이라는 부분 자체는 겨울철에 우리가 정전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중단
뭐 이미 그 로드 스트림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자체는 중단을 했지만 다른 루트를 통한 에너지 공급 자체도 전면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겨울철 우리가 아직은 조금 이제 경험하지 못한 어떤 리스크가 사실 남아 있고 그것이 천연가스의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뭐 천연가스 문제를 떠나서 제가 아까 신냉전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어떤 그 우대 관계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더 밀착화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서방 진영에 대응한 어떠한 그 러시아 중국의 새로운 블록 자체가 구축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가속화되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결국 신냉전이라는 부분 자체를 더욱 강화시키고 그것이 공급망 자체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우리가 뭐 공급망 뭐 이러한 것들은 생산 차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듯이 물가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천연가스 문제와 맞물린 이러한 신냉전 분위기 자체도 저희가 뭐 겨울철 이러한 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8월 미국 물가 쇼크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더더욱 유럽은 좀 물가 문제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국면에 뭐 진입을 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저희 하우스에서 자료에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유럽의 생산자 물가가 거의 한 40% 가까이 뭐 저희가 어찌 보면 경험하지 못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ECB에서 소비자 물가 수정 전망치를 밝혀냈는데 어떻게 보면 수준은 높아지고 정점은 좀 뒤로 밀려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물가 문제 심각한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사실은 이제 직면하고 사실은 피하기가 어려운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앞서 이제 다행히 그 어떤 천연가스 대란을 피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 그것을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지금 유럽 경기에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러한 분위기를 조금 ECB도 이제 반영을 하면서 이제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 이러한 에너지 문제가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 유럽 경제는 성장률이 이제 역성장 마이너스 0.9% 정도를 기록할 거로 보고 있고 물가가 상당히 올해 8.4%를 예상하는데 내년에 6.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6.9%라고 하면 결국 고물가 환경 자체가 상당히 지속이 된다. 특히 이제 성장률과를 비교를 같이 맞춰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체가 올 겨울부터 내년까지 사실은 유럽 경제를 강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ECB에서도 사실 경계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독일 지표 상당히 뭐 안 좋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중원배원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경제 펀더멘탈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악화되고 그것이 천연가스 문제로 인해서 더 심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저희가 유럽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달러 현상이 아닌가 좀 소위 말하는 팅달러 현상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 달러 지수 자체가 2002년 이후 근 2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이렇게 유럽의 문제 자체가 더 심화됐을 때, 천연가스 문제가 더 현실화됐을 때는 이 킹달러 현상 자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달러 지수의 구성 항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또 파운드화 자체가 한 11% 자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70% 정도가 결국 유럽 쪽, 뭐 거기에 뭐 스웨덴, 뭐 스위스 프랑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거의 80% 정도가 달러 지수를 좌우하는 그 유럽 통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천연가스 가격에 리스크가 노출되어 있는 통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소위 말해서 킹달러 현상 자체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진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지금 유로화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페르티기 1대1이 깨진 상황들이고 이제는 파운드화마저 85년 이후 지금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마저 1대1을 깨질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외환시장의 좀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유로화 파운드 가치 자체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사실 예상하는 어떤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 보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유럽 각국이 그 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부채가 팬데믹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막대한 어떤 재정 지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쓰면서 정부 부채 규모가 상당히 급증을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지금 180%. 의 어떤 정부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이탈리아 문제가 터졌을 때 120%였으니까 뭐 그거와 비하면 사실 더 지금 상황이 좀 안정화되는 상황들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탈리아만 보고 있는데 영국의 지금 정부 부채 자체도 GDP 대비 한 140% 가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의 펀더멘탈 재정 상황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이러한 지금 천연가스 문제가 겨울에 더 심화된다. 당연히 이것이 부채가 규모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유로화라든지 파운드의 약세 압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 지출과 관련돼서 아까 그 제가 사회적 불안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팬데믹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워낙 고통스러우다 보니까 그 각국에서 이제 보조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향후에 에너지 가격이 더 불어나게 되면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그러한 보조금 지출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것이 앞에 보여드렸던 유럽 각국의 정부 부채 규모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뭐 정부 부채가 크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건전성이 악화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로화라든지 파운드 가치에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에 걸린 인플레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지금 막대한 정부 자금들 자체가 투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럽의 재정 상황 자체가 뭐 지금 긴축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정 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자체가 금융시장 특히 뭐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 또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폭등하는 물론 이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지만 뭐 앞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재정의 상황의 악화 부분을 반영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자 상환 부담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것이 결국에서는 신용에 대한 불안을 결국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자체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유럽의 재정 문제를 하면 이탈리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행스럽게 아직 그 소위 신용 위험을 보이는 CDS 자체는 재정 위기 당시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뭐 이전과 같은 큰 재정 위기는 없을 거로 좀 보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탈리아를 좀 말씀을 드린 건 9월 25일 날 이탈리아 총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에서 지금 집권당으로, 그러니까 뭐 한 당이 집권당이 될 수는 없고, 연립정부가 구성이 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할 그 정당들의 색깔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반이유 색채가 상당히 좀 강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뭐 EU 탈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지금 각종 EU 정책에 반발을 해서 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포퓰리즘에 어떤 기반한 정책들 자체가 상당 부분 추진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이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가뜩이나 지금 정부 부채나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우려를 더 심각하게 좀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9월 이후 뭐 에너지 문제와도 결반돼서 사실은 이탈리아가 또다시 조금 뜨거운 감자로 좀 부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건 사실은 영국입니다. 최근 보면 주가 자체는 사실은 영국이 크게 밀리지는 않고 사실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주가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 지수들 뭐 대표적으로 파운드화라든지 CDS라든지 영국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번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뭐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산 그 천연가스 의존도가 가장 높아서 가장 타격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오히려 독일보다는 영국 자체가 좀 이러한 천연가스 문제에 더 조금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앞서 이때 이탈리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쌍둥이 적자, 재정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보게 되면 오히려 영국이 이탈리아보다 적자 규모가 더 큰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사실은 취약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더구나 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도 사실은 빨리 오르고 있고, 더구나 뭐 미국과 비슷하게 양적 긴축, 이제 지금 영란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 자체를 지금 이제 축소하는 이러한 유동성 축소 정책을 피고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금리라든지 이러한 불안 자체를 더 심화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에너지 문제도 오르는데 유동성만저도 이제 좀 마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영국의 각종 자산 가격이라든지 또 경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뭐 쌍둥이 적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의 무역 수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좀 적자 규모를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러한 영향에서 지금 영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뭐 적기비 기준이긴 하지만 2분기에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는 다행히 뭐 10%는 넘지는 않고 있지만 10%에 가까운 소비자 물가를 좀 보이고 있다. 소위 영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영국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영국의 그 지금 파운드 가치 앞서도 말씀드린 뭐 페리티가 깨진다, 1대1이 깨진다라는 어떤 상황까지도 얘기되면서 자꾸만 이제 80년대 초반의 어떤 흐름을 사실은 예상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뭐 일부 글로벌 IB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7년에 받았듯이 영국이 IMF 자금을 구제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경고의 목소리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펀더멘털을 떠나서 사실 영국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은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를 탈퇴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탈퇴 결정 자체는 상당 부분 뭐 2016년에 결정이 됐지만 실제 탈퇴가 이루어진 거는 21년 1월부터 사실은 탈퇴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EU 탈퇴의 충격이 영국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로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국가, 이것은 독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러한 것들의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 가치뿐만 아니라 파운드 가치 자체가 결국은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현재 달러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은데 그 달러 수준 자체가 2002년 수준, 그러니까 달러 지수로 보면 120까지, 지금 현재 110인데 여기서 뭐 거의 또 한 7, 8%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금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자체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뭐 경제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것의 트리거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천연가스 겨울에 대란 자체가 결국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그것이 결국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로를 포함해서 EU 또 영국까지 포함해서 전체 EU와 영국의 GDP 규모를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전 세계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 24%를 사실 조금 뭐 비슷한 수준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가 EU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글로벌 GDP에서 양대축이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뭐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양대축의 하나가 사실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글로벌 교육 사이클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자체도 경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사실은 유럽과 중국의 이러한 상황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전 세계 교육의 한 3분의 2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뭐 저희와 비슷한 자료를 이제 내면서 보면은 유럽 경기의 이러한 천연가스 리스크 자체가 우리나라 어떤 수출 경기라든지 산업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것 자체가 결국 유럽의 수입 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우리나라 대EU 수출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의 천연가스 리스크를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EU 수출 자체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대중국 수출 자체가 뭐 지금 감소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결국 이러한 천연가스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연말 연초에 EU 수출 자체도 결국 감소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EU 수출 자체는 약 한 10%
퍼센트 포인트, 그러니까 중화권 수출 자체가 약 30%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그거보다는 사실은 비중은 작긴 하지만 상당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두 개가 합칠 경우에는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두 축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도 상당히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조금 최근에 들어온 부정적인 뉴스 자체는 이 외환보유고 흐름입니다. 지금 중화권으로 대변되는 한국, 중국, 홍콩의 외환보유고 지금 8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세 3국을 합쳤을 경우 약 한 4조, 3조 9천억 달러가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21년 말 대비해서 보면은 외환보유가 한 2,9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된 상황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홍콩의 외환보유고의 감소가 두드러진 상황들인데 이거는 최근에 홍콩 달러 자체가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 홍콩 당국에서 외환시장 개입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마 이것이 조금 크게 줄어든 것 같고요. 또한 중국도 그 외환 무역 수지 자체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지금 외환 보유액 자체는 간당 3조 달러를 사실은 약간 선회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반기에 3조 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 중국의 외환보유고 상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 왜 제가 외환보유고 흐름을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것은 그 각국 통화의 어떤 취약성을 분명히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킹달러로 인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자체적인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약화되는 홍콩 달러도 약세가 되고 중국 위안화도 약세가 된다면 우리나라 원화도 더 약세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부분 자체 이러한 것들이 금융시장 불안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 이러한 그 외환보유고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 자체는 이러한 외환보유고 자체가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던 천연가스의 그 도입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일에 비해서 그 천연가스의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있어서 유럽에 비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르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차이 자체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결국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 폭을 확대시키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코스트를 결국 비용을 높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유, 석유와 관련된 전체적인 에너지 수입 그 비중 자체가 상당히 원유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천연가스 비중은 한 20%밖에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은 좀 다행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폭등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그 지금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적자폭 자체가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우리도 겨울철 유럽의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리스크를 계속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여전히 그 잠재적인 리스크,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3대 리스크를 지목을 했는데 결국 미국의 긴축 사이클, 물가와 관련된 긴축 사이클, 두 번째가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 세 번째가 중국의 경기 경착륙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세 가지 먹구름 자체가 해소가 되는 어떠한 그러한 흐름보다는 좀 먹구름 자체가 더 드리워지는 어떤 좀 부정적인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겨울철에 이러한 유럽의 그 에너지 문제 자체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자체로 결국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촉매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좀 따뜻한 겨울도 되고 또 재고도 사실은 좀 확충이 그러한 천연가스의 어떤 그 공급 부족을 막아주면서 좀 다행스럽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내년 초부터는 조금 물가도 안정이 되고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데 남은 11월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유럽이 과연 이 천연가스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대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 1부에서는 좀 이러한 천연가스 흐름 자체가 유럽 경제라든지 또 환율 시장 또 아시아 전반적인 어떤 수출 경기 뭐 이러한 쪽에 어떤 그 영향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조금 이제 주식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뭐 유럽이 뜻밖의 이러한 천연가스 불안 문제에서 조금 조기 해소되는 따뜻한 겨울을 맞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